네, 안녕하세요. 장정훈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감을 통해서 어떻게 내담자의 마음을 담아줄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올려드린 영상의 사례에서 내담자를 기억하실까요? 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그들은 되게 이기적이고 또 잔혹하다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상담자에게 했었지요. 대상에 대한 표상이 아주 극단적이었고 또 세상 또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수가 될 수 없었던 거에는 연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피해자로 여길 때가 많지요. 이거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든 세상에 대해서든 너무 극단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뭐 부분 대상 관계, 편집 분열 자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은 어렵지만요. 부분 대상 관계에 있어요. 이렇게 극단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상담자가 뭐 인지 왜곡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게 되고 직면하게 되었을 때는요. 결코 좋은 결과를 갖고 오지 못합니다. 이걸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직면했을 때에는요, 상담자를 또 자신을 공격하는 아주 잔혹한 나쁜 대상으로 여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든 직면이든 그것이 내담자에게 깊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상담자의 자세는 상당히 중요하겠죠. 계속 이어서 이 내담자가 어떻게 상담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자신이 일요일에 경험했던 한 일화를 상담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까요? S에게 일요일에 만날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11시에 볼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주말에 늦게까지 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티켓까지 구해놓은 무슨 공연 때문에 오후 내내 바쁘다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마 저와 함께 있기 싫어서였겠지만 그녀는 수동공격적이라 그렇게 말하지도 못해요. 저는 그래서 계속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좋아, 브런치 먹으러 가자 라고 말했어요. 이미 발뺌하기에는 늦었다고 느꼈는지 승낙하더라고요. 제게 굉장히 불리했지만 우리는 정오에 그녀가 가기로 한 극장 근처에서 보기로 했어요. 알람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는지 저는 늦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30분 넘도록 버스를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서 늦는다고 알렸죠. 결국 제가 도착했을 때는 12시 30분이었는데 그녀가 미안해, 내가 먼저 주문했어. 친구들과 극장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늦고 싶지 않거든 이라고 말했어요. 선생님, 이걸 믿을 수 있으세요?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식사하는 동안 거의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 이 내담자는 이 친구 S와의 관계에서도 S가 나를 만나기 싫어한다. 어떻게든 핑계를 대서 나와의 만남을 연기하려고 하거나 또 가급적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또 이기적이고 잔혹하게 대하는 그런 대상에 대한 느낌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지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지각을 한 건 본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친구를 기다리다가 30분 넘도록 기다리다가 결국 친구 S는 오후에 보기로 한 이제 공연 때문에 먼저 네, 식사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상담사 선생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이게 믿겨지십니까? 너무 화가 나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라고 S가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상담자가 들었을 때 상담자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S가 갖고 있는 지극히 이게 제한적이고 또 너무 극단적인 이런 대상에 대한 느낌, 자신에 대한 이 느낌을 만났을 때 상담자는 어떻게든 이 내담자의 마음을 좀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좀 달리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인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상담자는 전체 대상 관계를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담사든 내담자든요. 인간은 누구나 편집 분열 자리와 그리고 우울 자리,
부분 대상 관계와 그리고 전체 대상 관계를 이렇게 계속 오락가락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내담자의 마음을 이 내담자의 입장에서 이 내담자의 신발을 신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공감하려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내담자의 마음을 이런 상황에서 잘 공감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좋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팁인데요. 이것은 제 분석 수련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내담자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내담자를 고쳐주려고 하거나 생각을 바꿔주려고 하기보다 내가 이 유사한 어떤 상황을, 내가 경험했던 유사한 상황과 또 나의 경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상담에서 상당히 중요한 공감 훈련인데요. 내가 경험했던 이 내담자와 유사한 그때 느꼈을 만한 나의 어떤 분노, 억울함, 그리고 서글픔, 소외, 외로움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느껴보시고 또 떠올려 보신다면 이 내담자 이야기를 그럼 점점 이 내담자의 마음에 접촉해 갈 수가 있고요. 내담자의 마음을 이해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내담자가 얼마나 소외되고 외로울 수 있는지, 이거 나름 열심히 했는데 친구들이 자신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마음을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게 되면은요, 이 상담자에 대한 이 S에 대한 다른 두 상담자의 반응 예시가 나와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료자 1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치료자 1은 어떻게 이 이야기에 반응했을까요? 당신은 S에게 굉장히 화가 난 것처럼 들리는군요. 하지만 그녀에 대해 너무 빨리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닐까요? 그녀가 이미 계획이 있었어도 진심으로 당신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당신이 기다리는 쪽이었다면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네, 이 치료자 1은 전형적으로 인지의 왜곡을 지금 집중해서 개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무 빨리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제한적으로, 또 너무 극단적인 대상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친구 S가 당신과 진심으로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꼭 친구가 당신을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서 만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인지 왜곡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직면하고 싶은 거예요. 대개는 상담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것이 상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내담자의 심층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거고, 그리고 대상관계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개입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담자를 나쁜 대상으로 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일방적으로 순응하던가 그 어떤 것도 결국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 부분 대상 관계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도 일종의 대인 관계입니다. 대상 관계예요. 그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편 치료자인은 당신 늦었잖아요. 당신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해서 왜 생각하지 않나요? S가 당신을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S는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당신 조금 공감을 가져야 된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제가 제 영상에서도 올려드린 적이 있었죠. 원근법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담자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자 1은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친구 S 본 적도 없어요. 친구 S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해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이 내담자입니다. 이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친구든 부모든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원근법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치료자 1의 개입은 너무 서두른 그리고 조급한 개입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자 2는 어떻게 개입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S가 진심으로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셨군요. 그리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당신에게 불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는 수고를 하신 것처럼 들리네요. 버스를 놓쳐서 상심이 크셨는데 거기에다 그녀가 당신 없이 미리 주문해서 화가 나셨군요. 저는 이 치료자 2 너무 멋진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치료자 2의 개입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공감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물론 더 깊이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깊은 심층에서 이 느끼는 외로움과 그리고 영속적인, 영구적인 대상 상실에 대한 이 불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료자 2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 겉표면에서, 현재는 이제 겉표면에서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겉표면에서 공감을 해주고 있어요. 이 내담자의 입장에 서서 이 내담자의 신발을 신고 그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따라가지고 있습니다. S가 당신과 정말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군요. 그렇게 느끼셨군요. 그리고 열심히 수고해서 참 나에게 불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그녀를 만나려고 하신 것처럼 들리네요. 애썼는데 늦은 것도 마음 아픈데 친구가 먼저 주문해서 화가 크게 나셨겠는데요. 이것은요, 이 치료자 2가 내담자의 마음을 공감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아주 훌륭한 개입이고, 또 내담자의 마음을 자신이 되어서, 자신이 동일시되어서 내담자의 마음에 동화되어서 읽어내려고 하는 그런 치료자의 아주 훌륭한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치료자 2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공감을 통한 담화주가 무엇인지를 조금 발견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참으로 중요해서 더 설명드리고 싶지만 오늘 좋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내담자 이야기를 들으실 때 내가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유사한 상황을 떠올려 보시고 그때의 느낌이 어땠을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경험해 보시면 내담자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고 내담자의 마음을 더 소화해 낼 수 있습니다. 담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 치료자 2의 개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개입은 내담자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나는 당신 옆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이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게 내담자를 회복시키고 또한 도움을 주고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표현되지 않는 하나의 치유 관계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도 잘 보내시고요. 또 제 영상이 너무 딱딱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강의만 하고 그랬던 사람이라서 좀 딱딱할 수가 있어요. 뭐 그래도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자기 전에 들으면 너무 잠이 잘 온다고, 불면증 치료에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뭐 나름 자부심을 갖고 영상을 올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